이걸 따로 구해야 돼. 근데 마찰 개수를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마찰 개수의 값을,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는 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제곱을 주는 거예요. 제곱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제곱을 대입. 그래서 우리가 허프 모형은, 자, 여러분들이 거기 146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문제 2번이 있죠? 허프 모형을 이용해서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하단의 조건을 봤더니, 자, 디귿의 공간 마찰 개수를 얼마로? 2라고 주는 거예요, 2. 2라고 주는데, 이게 1을 줄 수도 있고,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잘못된 건 1이고, 제대로 수정이 된 게 2로 됐을 때 매출액의 변화의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강의할 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 해서 점포마다 마찰 개수의 값을 틀리게 해서도 예상 문제 주고 풀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전에 가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버려도 돼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험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를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얼굴 표정이 이 추운 날에 학원에 왔다는 그 뿌듯함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집중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최천영 왜 안 나오는 거야? 연락해봤어? 아니, 여기 처녀가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얘기라도 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여기 여사님은 왜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공부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그래서 동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온 사람은 저기 결혼했어요? 네. 아, 그래. 여기 또 여기 총각이 많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한 사람은 또 배우자가 있으니까 예우를 해줘 있고. 근데 도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뭐, 윤총각. 네. 이 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뭐야?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박천여, 도전한 이유가 뭐야? 미래를 위해서? 아, 그래? 박총각은 뭐 이거 따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여사님은 이거 왜 도전하신 거예요? 이거, 노후 대비용. 우리 반장님은 뭐 또, 반장님도 노후 대비용이에요? 노후 대비용. 이게 다, 나 오면 다 물어봐요. 왜 왔느냐? 자의반, 타의반이냐? 아니면 자의에서 왔느냐? 타의에서 왔느냐? 타이로. 자의를. 그래. 어쨌든 합격해야겠죠? 네. 그래. 떨어지면, 자녀가 있나요? 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를 가서 성적을 받아왔을 때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본인 탓은 아닌 거야. 입증을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떨어졌다, 자녀가 갔다, 성적이 안 맞게 나왔다, 그럼 부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누구 닮아서 그랬는지,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 그게 수십 년간 가는 거예요, 그게. 응? 알죠? 부인에게 한번 찍히면 평생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합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거 주변에서 다 알죠? 네. 그죠? 떨어지면 그것도 사단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떨어졌더라고 두고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구정은 조용할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그죠? 내년 구정에 꼭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꼭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서 공부하고, 남아서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학교선생이 전하더라고. 필요한 내조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좀, 그래 해주면 돼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놀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동반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번 기수에 더, 작년보다 합격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마찰 개수의 값은 허프 모형에서는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상고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가 최대한 3개를 준다 그러면 요거를 대입해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했죠.
그 중에 A를 구하라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를, C를 구하라면 C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그 문제상에서 보면 할인점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 자,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A 할인점. 아니, 거기 A 할인점 보면 5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리는 몇 킬로? 5km인데 5의 제곱이니까 25 아니에요. 그죠? 그게 20일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B는 매장 면적이 얼마? 300.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3이잖아요. C는 매장 면적이 얼마? 450. 거리가 몇 킬로? 15의 제곱을 하면 225 나와요. 나누면 2예요. 그럼 이렇게 다 구했잖아요. 이 계산은 누가 해준다? 계산기가. 여러분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3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시상 내가 적지만 우리가 암산으로도 다 더하면 2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할인점 A를 물어봤잖아. A의 효용이 얼마? 20. 25분의 20 계산하면 0.8이에요. 0.8이라는 건 몇 프로? 80%. 그러면 거기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시장 점유율이 80%에 있죠? 몇 번하고 몇 번? 범위를 좁혀주잖아, 출제자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그런데 거기 봤더니 자, 주민이 4,000명인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잖아. 그러면 4,000명에다 35만 원 있죠? 곱하면 14억 나와요. 그 14억 대비 점유율이 80% 아니에요. 14억에 대한 80%를 하게 되면 11억 2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 대입하는 거는 얘네가 숫자 다 줘야 안 줘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어? 그럼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그러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안 풀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충분히 연습을 시켜줘요.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에도 계산 문제 힘들다 그래서 계산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만 또 추려가지고 또 줬어요, 자료로. 공부해보라고. 근데 수집만 한 것 같아. 수집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집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 148페이지에 가면 그 소재 위치에 따른 점포의 분류라고 그래서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돼 있죠. 네. 거기 하면 집심이라고 돼 있죠. 제목에 따라서. 집심이라는 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이제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여기 중심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권을 나타내요. 상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상권. 배우지. 그래서 상권이 다른 말로 배우지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물어본 건 상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봤지. 상권은 배우지. 그럼 배우지가 뭐냐? 그럼 상권. 그럼 계속 도드립혀 찍는 거 아니야? 윤총아, 상권이 뭐라고 그랬어? 배우지. 저 인간이. 야, 박찬혁아, 상권이 배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너도 제목을 바꿔서 얘기해. 상권은 점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이자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H백화점 있죠? 얘가 중심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배우지라고, 상권. 그러면 이 배우지 안에는 강동구도 있을 수 있고 광진구도 있을 수 있고 남양주시도 있고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라는 건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 이론상의 가설은 뭐냐면 소득도 비슷하고 구매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할 때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 점포의 성격에 따라.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또
떨어져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반대로 모여서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집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지이론 있죠? 다 1950년대 이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하고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심성 점포에 가면 고급 음식점 뭐 이렇게 나오죠? 오래전에 한 30년, 40년, 뭐 50년 전에 가게 되면 특별한 날 있죠? 졸업식, 입학식 뭐 특별한 날. 그런 날 외식하러 나가잖아. 외식하러 나오면 다 이 명동이나 종로 이런 데 나올 수밖에. 거기 중국집이, 유명한 중국집이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먹었던 자장면 맛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동네에도 유명 중국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옛날에 영화 개봉관 있죠? 서울, 이게 도심으로 나와야지만 개봉관이 있었는데 동네에도 개봉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은 고급 들어가는 애들은 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잘 제시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하라는 얘기. 그리고 왜 집재라고 돼 있죠? 집재라는 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이야. 여러분들이 상적으로 생각해봐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이 누구냐면 비교 구매합니다. 의류라든가 가구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구거리라든가 뭐 가구 공단, 그다음에 로데오 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고객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목이 얘기해 주겠죠. 그다음에 산재라는 건 뭐냐면 분산해서 입지해야 돼. 떨어져서. 그래서 동네마다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있죠. 그네들이 동네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씩. 모여 있으면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건 특정한 지역에만 존재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농기구점을 도시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농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읍내 같은 데 가면은 농기구점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제목이 다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학계로는 번역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대충 유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품의 유형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돼 있죠. 편의품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 게 편의점이죠. 여기서 취급하는 상품이 컨비니언스 굿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필수품 취급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는 게 뭐냐면 쇼핑 굿이에요. 비교 구매한다는 거예요, 비교. 여자들이 물건 살 때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죠.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눈으로 비교해서 원하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매품점에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의류나 가구나 이런 애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품이. 그 다음에 스페셜리 굿이라고 해서 전문품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소위 얘기하는 명품 이런 거 있죠. 브랜드죠. 얘네들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유럽으로 이게 명품 쇼핑 하러 간 거 알죠? 그죠? 모터는 차는 거 보니까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쭉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오죽했으면 걔네 이 점원들 사이에 거기 아줌마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아줌마. 오면 싹쓸이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가면 비행기가 빠졌다고 좋아하고 막 그게 지역 거기 로컬 TV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제목을 가지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목과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글자 따가지고 외워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머리 아파. 나중에 구별도 안 되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봅시다.